사람을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성급히 단정하며 섣불리 판단하는 일은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만일지 모릅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조차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살아보게 한 뒤에야 그를 천국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를 판가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짧은 순간의 인상만으로 그리고 방송 연출만으로 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어쩌면 편협함에 덫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재미라는 본능 앞에 솔직한 사회적 존재입니다. 예능 나는 솔로를 보며 함께 웃고 떠들며 그냥 지나치면 왠지 아쉽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더구나 나는 솔로 프로그램은 불특정인의 일상 속 인물을 불법으로 무작위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인터뷰, 촬영과 편집, 연출이라는 장치를 거친 하나의 작품이니까 한 편의 영화처럼요. 그러기에 영화를 평론하듯 방송의 흐름과 인물에 대해 말하고 평가하는 것 역시 공적 장에서 허용된 논의의 일부입니다. 출연자분들 또한 이 부분 넉넉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다만 웃음을 나누되 연출된 모습에 그 사람의 깊이까지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나는 솔로 29기 방송에서 보여진 옥수는 관계 연출형 성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고 카메라를 의식한 듯한 과잉 친절.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 이유는 뭘까요? 방송을 보며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은 이 장면 조금 연출된 것 같은데 그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옥순이가 영수가 가져온 토스트와 과일, 커피를 받고 너무나 좋아했지요. 어떡해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그런데 너무 자기적으로 보였고 그리고 순자 의사와 상관없이 순자에게 과일을 입에 넣어주거나 커피잔을 들고 순자 입에 먹여주는 장면이 그랬다는 거죠. 반면에 영숙도 똑같이 영호에게 토스트와 과일, 커피를 받았지만 영숙의 태도는 과장된 연출이 아닌 부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둘의 태도를 비교하자면 영숙이가 훨씬 성숙해 보였고 매력적이었죠. 그러면 심리 상담사 관점에서 본 친절과 거리감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 왜 진짜 마음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나는 솔로 29기 옥순을 보며 떠올린 질문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방송 속에서 행동을 계기로 현실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만나는 한 가지 성향을 정리해 본 기록입니다. 물론 특정 출연자를 평가하거나 단정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방송 속에서 행동을 계기로 현실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만나는 한 가지 성향을 정리해 본 기록이지요. 친절한데 어딘가 어색할 때,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해주는데 왜 나만 특별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을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친절의 유무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움과 연출의 차이입니다. 방송 속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반복되는데요. 과도하게 리액션이 강조되는 순간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친절, 누가 보고 있는지 의식한 듯한 행동의 타이밍입니다. 이런 장면이 쌓이면 시청자는 감정보다 이미지 관리를 먼저 인식하게 되는데요. 카메라를 의식하고 연출한 장면인데요. 특정 관계를 느끼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에 능숙합니다. 친절, 배려, 스킨십, 리액션이 즉흥 감정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이겠지 라는 계산이 섞여 있는 거죠. 실제 감정의 깊이보다 연출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따뜻한데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에게도 과잉 친화. 이런 거죠. 나 여자들한테도 잘해. 나는 질투 유발형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어. 이건 순수함이라기보다 내면에 자랑하고 싶은 욕구, 나 이런 것도 받았다. 내가 받은 거 너도 먹어봐라. 어때? 맛있지? 난 이런 것도 받는 여자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안전한 이미지 확보, 전략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소위 말하는 어장 관리의 고급 버전입니다. 세 번째, 자기 인식이 강한 거죠. 특히 타인의 시선, 누가 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보일지, 이 장면이 방송에 나가면 어떤 캐릭터가 될지, 자기 모니터링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보다 자기 이미지가 우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거는 선천적이기보다 후천적 학습형일 확률이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노력형, 나쁘게 말하면 자기적인 거죠. 과거 관계에서 상처, 경쟁 도구에서 살아남는 경험,
그러니까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은 경험. 이렇게 해야 사랑받는다는 학습. 이런 게 쌓여 만들어진 타입 1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지만 선천적이기보다 후천적 학습형일 확률도 있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는 관계 연출형 성향.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계를 느끼기보다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람. 중요한 점은 이 성향이 결코 타고난 계산형 성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관계에서의 실패 경험, 거절이나 소외를 겪은 과거, 이렇게 해야 사랑받는다는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치가 빠르고 분위기를 잘 만들며 사회적으로는 매우 유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보다는 한 번 더 점검된 그런 연출된 표현이 많다는 거죠. 한 번 더 점검된 뒤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노력형 친화 성향입니다. 어떻게 느끼냐보다는 어떻게 보이느냐를 먼저 배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관계 신호의 비대칭성, 소위 말하는 어장관리 이유는 방식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 유형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난 누구를 헷갈리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문제는 관계 방식의 구조에 있습니다. 관계 신호의 비대칭성, 즉 어장관리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특별해 보이는 행동이 반복되고 대상이 바뀌어도 패턴이 동일하며 경계 설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상대는 자연스럽게 나에게만 보내는 신호라고 해석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어장관리처럼 인식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태도, 경계 없는 친절, 특별해 보이는 행동의 반복, 이런 것이 누군가에게는 나한테만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기본 관계 방식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성향이 원래 그런 기본 관계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계 신호의 비대칭성, 즉 어장관리로 인식됩니다. 그러면 관계 신호의 비대칭성, 소위 말하는 어장관리 성향의 사람을 만날 때 필요한 태도, 현실 관계에서 이와 유사한 유형을 만났다면 다음 4가지 기준이 도움이 됩니다. 말보다 행동의 일관성을 본다. 감정 표현보다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태도를 보는 겁니다.
말보다 행동의 일관성을 볼 것. 두 번째, 감정 속도는 항상 한 박자 늦게, 초반 친절에 동일한 깊이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반 호감에 감정 속도를 맞추지 말 것. 세 번째, 나에게만 하는 행동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동일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나에게만 하는 행동인지 구분할 것. 네 번째, 깊은 질문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미지 설명은 유창하지만 깊은 질문에 어떻게 반응한지 지켜볼 것.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담사로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관계 연출형 성향, 즉 어장관리 성향은 잘못된 성격도 비난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이 유형은 상대의 중심이 약할수록 관계가 왜곡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속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 감정의 속도를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연애 예능이 흥미로운 이유는 화려한 캐릭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실제 관계 패턴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